절차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을 봤죠. 그러면 이제 밑에 2번에 가봐요. 등기할 수 있는 뭐가 보이죠? 물건이 보이죠. 물건 줄 한번 쳐놔봐요. 자, 그러면 물건은 뭐예요? 우리가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그 옆에다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우리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두 종류가 있어. 토지와 건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당해요. 자, 봐봐요. 쉬운 거에 당해요. 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야. 등기법의 대상은 뭐다?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요. 그러면 진짜 오른쪽 거기 139페이지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등기할 수 있는 동그라미,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 찾았어요? 예.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지는 뭘로 쓰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필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조되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라는 걸 기억해 두고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애기 분단성, 그 세 번째 용도성을 갖춰야죠. 그런데 애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바깥의자, 공기 기자야. 그러면 바깥 공기와 안 공기가 차단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특례가 규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될까요? 개방형 축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봐봐요. 자, 지금 하천법상의 하천 줄 쳐놔봐요.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꼬리표를 붙여서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도로법상의 도로, 즉 사도도 등기 능력이 있다. 자, 유류 저장 탱크. 여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유류 저장 탱크가 뭐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질문이 와 들어와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봐봐요. 유류 저장 탱크도 토지에 부합된다면 그때는 등기 능력이 없어. 근데 단서를 봐야 돼. 그 판례를. 다만 유류 저장 탱크가 자 정착성을 갖추고 예기 분단성을 갖추고 건물의 용도에 맞다면 A적으로 유류 저장 탱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도 결론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자, 아파트 지하실 등기가 되고요. 자, 계약상 공용 부분 줄쳐놔요. 자, 부속 건물의 정축 부분, 공용주택의 지하 주차장 나와 있어요. 예, 개방형 축사. 여기에서 이제 꼭 확인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요거는 꼭 마지막으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개방형 축사는 가로 열고 뭐 조금 추가를 해야 되겠죠. 단 우사해야 돼요. 우사해야 돼요. 자, 우사가 뭐예요? 소우자야. 소우. 소를 키우는 집, 우사예요. 그러면 돼지를 키우는 게 뭐예요? 돈사죠.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이천에서 우리 수강생 중에 돈사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주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니까 어때요? 막 뭐예요? 상추부터 시작해서 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막 뭐예요? 보따리로 뭐예요? 한다. 그때 뭐예요? 그때가 또 해필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양손을 들려니까 비가 흠뻑 젖어가지고 왜 비 맞고 왔냐 그랬더니 수강생이 갖다 줘서 그 성의를 무시해서 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져온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뭐 이천에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우리 광역버스를 타고 뭐 강변으로 와서 강변에서 마포로 가는 뭐예요 택시를 타고 갔을 때 처음부터 택시는 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산이 아니야. 우사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써놔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 여기에 좀 오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건물로 가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거, 아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건물로서는 무슨 성을 갖춰야 돼?
정착성, 얘기 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거기 구조상 공용 부분 줄 쳐놔봐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복도와 계단이 아파트. 자, 17회 때 우리가 출제했고 지붕이 없는 공약물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읽어 쭉쭉 나가면 돼요. 옥외 풀장,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줄 쳐놓고요. 자, 주유소 캐노피는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어. 주벽이. 지붕은 캐노피가 지붕이라는 뜻이야. 제발 좀 잡아요. 요즘 뭐예요? 서울의 지하철 뭐예요? 지하철 지금 주유소 캐노피 뭐예요? 청소하느라고 바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하느라고. 자, 주유소 캐노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없어? 주벽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꼭 확인하니까 실수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걸 빼봐요.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 항상 문제를 풀 때 공용 부분하고 그러면 앞에 규약이 붙었는지 공용 부분 앞에 구조상 공용 부분이 붙었는지를 꼭 확인해서 연습을 해줘야 되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등기법 배웠으니까 봐봐요.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걸 뭐라 그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머릿속에 팍 떠오를 거는 뭐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을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자, 뜻의 등기. 자, 뜻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이냐, 직권이냐. 이게 이제 또 뭐죠?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여기 뭐가 보여요? 뜻이 들으면 99.8%는 직권이야. 자, 직권인데 그래서 뜻이 들어가서 뭐예요? 직권 등기가 아닌 A가 있어. 바로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규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규약은 누가 정해요? 자, 동주민이 정해. 동주민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동주민이 정해놨으면 뭐예요? 동대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동대표가 요 규약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 뭐라 그랬어? 신청. 혼자 갔어? 둘이 갔어? 혼자.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단독 신청.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해가 됐으면 자, 요건 이제 잡아요. 규단이라고 한번 외워두는 것도 뭐예요? 규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 나오면 단독 신청이다. 이제 이해가 됐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대놓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야.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봐봐요. 자, 이거 있다는 뜻의 등기. 뜻의 등기가 있네요. 요 뜻이 들어갔죠. 근데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근데 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이가 포인트야.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붙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 직권 등기가 아니라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조심하고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직권으로 잡아도 돼.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 얘네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애들이거든.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무슨 등기? 단독 신청.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이의가 포인트야. 무슨 등기? 명령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나머지는 뭐의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다? 직권 등기. 그러면 자, 대직권 뜻의 등기 볼 것도 없어. 직권 등기. 자, 공동담보. 자, 봐봐. 추가적 공동담보의 뜻의 등기. 무슨 등기? 직권 등기야. 그러니까 나머지 뜻은 뭐예요? 직권으로 잡아서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요 두 가지를 조심해서 다뤄놓을 필요가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게 바로 요 부분이거든. 자, 그다음에 3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제 권리로 이제 동그라미 잡아요. 권리. 권리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죠. 힘을 주면 뭐가 튀어나와? 또 똥 튀어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힘 주면 물건이 튀어나와.
자, 그러면 이익이 뭐예요? 채권이야. 그러면 권리는 대표적으로 권리의 종류는 물건과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과 채권으로서 그러면 등기 능력이 뭐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 한번 봐볼까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어요. 자, 지역권 줄쳐놔봐요. 왜 지역권이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등기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권리질권 요거 조심하고. 자, 임차권 판매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는 좀 부연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줄쳐놓고, 자, 채권 담보권. 요번에 뭐예요? 5월달 모의고사, 학원의 모의고사네.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자, 읽어요. 점유권, 예치권. 예치권은 왜 등기 능력이 없을까요? 점유 그러지 말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읽어봐요. 법정 담보물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밖에 없어. 그러면 약정 담보물건이 없어. 고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근데 이제 민법에서 이제 시험 볼 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과 약정 담보물건이 있다. 이러면 헷갈려요. 다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뭐밖에 없어? 법정. 그래서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곁들여서 우리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동산질권이에요? 아니에요. 동산질권 찾았어요? 예,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줄쳐놓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죠. 자, 특수지역권 찾았어요? 예, 특수지역권은 거기 자 써놔요. 자, 인여권이라고 써요. 인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인여권으로서 단체성을 나타내. 단체성은 뭐예요? 총유일까요? 공유일까요? 단체성은 총유죠. 그렇죠. 총유를 나타내죠. 그러면 총유. 그러면 지역권은 그러면 소유권이 아니야. 소유권 아니잖아. 무슨 권이야? 특수지역권이잖아. 그래서 우리 특수지역권을 그래서 준이부터 그래서 준총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준총유. 자, 그러면 준합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준공유가 있죠. 준공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것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게 준이라고 붙어. 준공동소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재산 행태로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사법고시에서 특수지역권의 재산 행태를 골라라.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총유가 아니라 무슨 총유다? 준총유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분묘기지권 흥강편철하여. 올해 분묘기지권은 올해 세 군데 걸려 있어. 민법, 증계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에 걸려 있어요. 자, 분묘기지권이 이번에 판례 변경을 가져와서 시효 취득하라 하더라도 유상, 무상, 유상. 그래서 우리 분묘기지권은 증계사법,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취득시효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시효 취득과 관련돼서 분묘기지권은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분묘기지권은 그러면 시효 취득은 유상, 무상, 유상.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 판례 바뀐 부분이니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잘 살려놔야 돼.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 자, 그다음에 구분 임차권이야, 구분 지상권이야. 구분 임차권. 구분 지상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구분 임차권은 법적 근거가 없어.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잡아놔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뭘 우리가 잡아놓냐면 자, 139페이지 하단부에 뭐가 있어요? 자, 거기 기출 OX 찾았어요? 네, 거기 밑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하나 달아놔야 돼요.
자,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어. 물청하고 채청. 물청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 올해 등기 청구권 민법에서 지문이든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자,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로 연결돼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해 보자고요. 등기 청구권은 그럼 옆에다 써요. 자, 사인 대 사인이라고 써요. 자,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인 대 사인. 그러면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돼. 공통점은 사인. 그래서 사건이며 즉 사법상 행위고 실체법상 권리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써요. 자, 실체관계와 자, 등기가 불일치할 때. 자, 채권적 청구는 실체관계와 뭐예요?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가 뭐냐? 실체관계가 즉 실소유자고, 자, 그러면 등기물 등기 명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초보자들은 지금 뭐예요? 등기 청구권 자꾸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가지고 채청과 물청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이제 확실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 암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등기 청구는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 즉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게 되고요. 자, 채청은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발생하게 돼. 그러면 자, 갑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자, 다시 잘못 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어제 뭐 민우가 그러대요. 선생님 빨라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어의 X예요. 자, 그럼 봐봐요. 언제 X인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A가 B한테 뭐예요? 자, 짜고 쳐서 짜고. 자, B한테 통정 허위 표시로 해서 등기를 쳐줬어. 근데 C라는 것은 C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짜고 넘겨줬어요. 그러면 통정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야. 통정은 반사의 질서 적용이 없어. 반사의 질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언인급이 적용이 없어. 그러면 A는 결론적으로 B한테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실소유자는 누구야? A. 등기명의는 누구야? B. 일치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불일치.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그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A는 B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한다? 말소 써요. 말소 빨리 풀게 해서 이제 말소. 자,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때는 물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소, 법정, 물청. 자, 말소가 들어가서 예의적인 측면은 하나 있어. 그래서 통상 말소는 물청, 법정은 물청이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로 가볼까요?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 채권적 청구권의 의미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자야. B라는 사람이 시효 취득자야.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면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죠. 현재 상태에서 등기가 안 넘어가서 실소유자는 누구야? A 등기명인다. A 일치하죠. 그럼 여기 뭐 하고 있어? 일치.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은 몇 년 시효에 걸려? 10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B는 A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하죠? 이전. 그다음에 설정. 그러면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채청.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100기 들고 1000기 들고 놀이 한번 해봅시다. 자,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설정, 채청, 이전, 채청.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진정 명의회복 등기 이전이야. 그거 하나 빼고는 다른 거는 다 채청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여기 A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A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런 말을 안 썼어요. 통상이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청과 물청,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채청, 물청을 확실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자, 가등기 아까 배웠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전입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물권적 혜택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러면 생각했으면 써먹어야 되겠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진위 버전. 그럼 일치에 불일치에? 불일치. 그럼 불일치하니까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자 채청은 일치 불일치. 일치. 순위학발 유가 있죠.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통상 공시 선생이 물청과 채청을 몰라서 이렇게 해석가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으로서 그 자체로 보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근데 채권은 상대권이죠. 보전할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를 못 풀게 된다고. 자 봐봐요. 이렇게 나왔을 때 말은 이제 꼬우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읽어봐요. 또 말소라고 있는데 말소는 물청이야. 그래서 소유권 말소 등기 정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맨날 우리가 맨날 요거만 해와. 이제 강사들이 우리 공시 선생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모르니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애우세요. 소유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입니까? 애우세요. 애워봐야 말짱 도로먹이야. 그러면 요거는 물청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이야. 물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요거 이제 바꿔볼까요? 읽어봐요.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그럼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잡아봐요. 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등기 청구권.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자기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무효를 박치게 하면 탁 치면 말소, 취소도 말소, 해제도 말소. 그러면 무효 취소로 해제로 인한 등기 청구는 결론적으로 말소의 의미가 있네. 그러면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단어가 없을 때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채청. 왜냐하면 이전의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전의 의미가 들어가면 뭐예요? 채청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딱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자 봐봐요. 자 얼마나 재밌나 봐봐요 이제. 자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맞죠? 예?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자 봐봐요. 자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도로 표현 됐으니까 맞죠? 자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맞아? 그러면 청구권 중에 무슨 청구권이 있어?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지어볼게요. 자 청구권도 등기 대상이다. 맞죠? 이렇게 문제가 반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한번 원위치로 해볼까요? 다시 필름 돌립니다. 삐리릭 돌아갔어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자 그럼 맞죠? 자 그러면 지웠어요.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맞죠? 청구권은 그러면 등기 대상이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야. 자꾸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제 애웠어.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거는 헛수고한 거야. 헛수고. 그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를 이렇게 잡아서 다시 한번 잡아두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럼 다시 갑니다. 자 밑에서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거기 뭐예요? 두 번째 번 봐봐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고 등기할 수 없는 청구권 거기 네 번째 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 박스 있잖아요. 3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잖아. 자, 찾았죠. 다시 봐봐요.
자, 139페이지 3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죠? 자, 거기 밑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밑에서 두 번째 좀 봐봐요. 자, 부동산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러면 네 번째 점 부동산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이제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싹 지워졌네요. 싹 지워지는 순간 머리에서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청구권이란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 대 사인.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권리. 자,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다. 물청과 채청. 물청은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거고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일치할 때. 자, 그러면 채청이 이제 물청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요? 말서, 법정,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면 뭐다? 채청, 준비, 태세, 철두철미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 민법에 등기 청구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가등기로도 연결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 이제 표제부 써먹어야죠. 표제부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보전할 청구권이 없네. 그러면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보전 등기는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나와 있네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오그면 되면 O, 안 되면 X.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가등기가 되고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를 모르라는 거예요. 자, 요즘은 뭐예요? 자, 요즘은 뭐예요? 자, 읽어봐요. 뭘 차고 있어요? 마스크를 차고 있죠. 그러니까 정이 없어. 정이 없어요. 수강생들이 요즘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점점 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뜨고 싶어요. 강의할 마음도 안 나고 정이라는 것은 개뿔이 없어요. 요즘은. 자, 그래서 학교 가면 자기가 잘나서 학교 간 거고 뭐예요? 학교 가면 떨어지면 강사 탓이고요. 자,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뭐예요? 안 돌아가는 거야.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어느 날에 우리 수강생 중에 이런 분 얼마나 정 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봐봐요. 이옥녀네요. 이옥녀가 진짜 실제 이름이야. 이옥녀가 학교 가고요. 저 옥녀예요 그러길래 해서 민정까봐 그래서 나는 병강세다 그랬더니 저보다 2살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으니까 누님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명함에다 뭐예요? 이옥녀라고 쓸 수 없잖아. 뭐라고 써요? 자, 개명을 해버리는 거야. 개명. 자, 그래서 이다혜로 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개명이죠.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뭐예요? 성질상 뭐예요?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러니까 그러면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개명이네. 그러면 읽어봐요. 7 무슨 번호 무슨 등기? 주등기. 또 다 까먹었다. 7-1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야.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에 걸리든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단독 신청이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가 대의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공동 신청에도 발생하고 단독 신청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끄집어내야 돼. 지금 다 합격이야.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합격이야. 머릿속에 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게 바로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고 마지막으로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권리변동 줄쳐놔봐요. 자,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뭐냐?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자, 권리변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밑에다 한번 써보시죠. 그럼 뭐가 있느냐? 자, 한번 봐봐요. 자, 첫 번째예요. 자,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일하는 사람이 요 집을 살려고 그래.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 대표적으로 제일 편한 것은 뭘까요? 매매죠. 아버지가 금수저야. 그러면 상속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속. 그러면 요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매매가 있고 상속이 있다라는 거죠. 읽어봐요. 매매. 법률행위네. 그렇죠? 그러면 법률행위와 물건 변동은 몇 조다? 186조로서 등기를 갖춰라 이렇게 했어요.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등기를 요한다라는 거야. 자, 법률 규정은 뭐라고 써놨느냐? 187조와 관련돼서 187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래서 단 처분 등기야. 처분 등기야. 처분 등기. 그래서 처분을 등기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법률 규정은 그러면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법률 행위와 186조와 187조의 기준이 또 설정이 되네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매매는 의사 표시가 두 개죠. 그러니까 186조.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네. 상속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속은 몇 조로 봐줘? 187조. 단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러면 상속 등기는 그러면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한 거네. 아버지 사망 시. 오케이. 자, 수용은 그러면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수용은 몇 조로 가? 187조. 그럼 수용은 재결 시에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무슨 시? 수용시.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기준을 우리가 하나 마련해두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의. 아까도 미리 설명하고 왔어요. 이거 봐요. 점유 취득 시효네. 점유 취득 시효는 뭐예요? 자,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야 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어.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뭐가 건너가야 돼? 꼭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 뭘 건너가야 돼? 등기교라는 걸 지나가야 돼. 등기교. 등기교. 자, 봐봐요.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그래서 요 다리를 지나가야 돼요. 이 다리가 뭐예요? 등기라는 다리야. 등기교를 건너가야 돼. 원래는 점유 취득 시효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없으면 몇 조로 가야 돼? 187조로 가야 되나?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몇 조다? 180 점유 취득 시효가.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 유일한 A조항으로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 유일한 A조항이라는 거.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자주 평온 공인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자,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놔야 돼. 마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매는 어디에서 하죠? 법원에서 해요. 그럼 중개사법 선생님 좋아하던데, 그래 좋아하던데, 뭐 국합성에는 싫어하대 요즘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되게 좋아서. 그럼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전화해 볼까?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야. 자, 경매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죠. 그러면 공매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 공매는 그러면 몇 조로 가? 187조. 경매도 187조. 합치니까 뭐요? 공경매. 공경매는 몇 조로 간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말아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그러면 이거 추분해서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한 권리 변동, 즉 절차법상 권리 변동이 또 우리가 하나 설명이 돼야 돼. 그럼 기청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민법은 민법 교수님은 하도 좋아하니까 잘해오대요. 득실 변경 잘하면서 왜 그러면 등기법은 절차법상 권리 변동은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절차법상 권리 변동이 있어. 절차법상 권리 변동.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 두 번째 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멸. 그러니까 보설, 이변, 처서. 요게 6단계야. 우리 민법에서 득실 변경 하듯이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 그럼 실체법상 권리 변동은 뭐예요? 득실 변경, 취득 변경, 소멸. 절차법상 권리 변동은 보설, 이변, 처서. 요게 바로 핵심 단어들이라는 거야. 자, 보 완성시켜 보죠. 보, 전, 그렇죠. 설, 정, 이, 전, 변경, 처분의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 이게 이제 등기법을 풀 수 있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들이야. 워드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조는 뭘까요? 읽어봐요.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렇게 개념이 나와야 돼요. 자, 처음으로 개설한다. 가꾸는 무슨 것? 소유권, 며칠? 60일. 자, 처음 그러니까 새롭다. 기입 등기네.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네. 그래서 보전 등기는 언제나 주 등기로 이루어져. 아까 했던 걸 다 써먹어줘야 돼 이제. 자, 처음이다. 새롭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영수증을 작성해줘야 되겠네. 등기필 정보 작성. 보전은 처음이죠.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보전 등기는 단독 공동.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이네.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보전은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러니까 뭐예요?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기타 등등 필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이죠. 그러면 처음이니까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등기할 수 있네. 그러면 자,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매수인은 안 돼요.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가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 그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써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게 결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외워두면 뭐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해결이 되는 거야. 이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 보전 등기 안 나오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야. 자,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많은 거 창설하는 거. 창설. 그래서 읽어봐요. 창설, 즉 기입 등기네. 기입 등기는 새롭다. 내용에 따른 물질로서 그러면 설정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작성한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이야. 그러면 주체의 변동으로서 인이네요. 인은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 법인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전의 의미를 가져온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변경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일까요? 객체의 변동. 자, 객체의 변동, 즉 뭐의 객체의 변동으로서 권리 내용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연인 법인이라고 우리가 써놔야죠. 법인이야. 자연인 법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법은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자, 서울특별시는 뭐라 그래? 이거 행정기관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라고 그러는 거야. 행정청과 행정기관의 차이점을 또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서 즉 공법인이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과 행정청을 또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공법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처분의 제한이요. 그러면 처분 제한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써요. 가압류와 가처분을 우리가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그러면 이제 금전이야.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만약에 가처분 등기를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그때 X야. 가처분은 청구 금액이 아니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는 별표 3개로서 자,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뭐예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을 요즘 엊그제 초등학생이 저기 행방불명이 돼서 저 구석에 가서 들어놓고 자고 있어. 그랬더니 들어놓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깨워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깨우는데 이렇게 깨웠대요. 그래서 뭘로 고발했어요? 성추행으로 고발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려서 그래서 요 모양 우리라도 우리라도 이렇게 하자고. 자식이 와서 신고하면 야 인마 야 선생님이 그런 말 한 것은 니를 다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을 욕할 게 아니라 거기 선생을 욕할 게 아니라 자식을 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 세상이 돼야 되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요. 저 거짓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짓말 안 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함부로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써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틀려요?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뭐에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자, 소멸은 소멸로 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걸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아까 봐봐요. 등기 청구권 이제 정리 정돈을 해야 돼. 등기 청구는 채청과 뭐가 있다? 물청. 채청은 뭔데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또 바꿔놨더니 또 불일치할 때 그러네. 자, 그러면 일치 불일치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말소는 물청. 통상이라고 그래서 말소에 예의 조건이 하나 있어. 아까 미리 운 띄우고 왔어. 전 소유자. 그래서 아까 저당권 설정자 전 소유자의 말소는 그때는 물청이 아니라 채청이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자꾸 잡아놓고 자,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본능적으로 읽어봐요. 보전,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그럼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뭔데? 보전.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설정은 뭐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 상설하는 것. 이전은 재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 이건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자, 소멸은 큰 문제가 없어.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오후에 민법 강의가 있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힘내시고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는 특강 안 듣는 사람은 안 와도 됩니다. 특강 듣는 사람의 정규 수업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뭐예요? 특강입니다. 들을 사람은 기존의 문제집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특강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봐야 되겠네요. 특강 듣는 사람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